자, 투자 내용 및 투자 철학. 일단은 저희 뭐 투자 철학은요. 사실은 투자에는 철학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이게 투자이냐? 투기이냐? 요 차이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렸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다가 아니라 투자는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요. 투기는 생산성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은 투자예요. 그냥 투기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요 회사의 주식을 사요.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이유는 단타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돈이 있으면 발전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사줘서 내가 지금 뭐 은행에 섞일 돈 여기다 넣어가지고 발전에 기여를 한다. 이런 게 투자지. 투기 뭐예요? 시세 차익 보겠다. 이게 시세 차익이란 말 자체가 투기예요.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부동산, 갭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투기라고 이야기를 했다. 두 번째, 투자 내용. 투자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말할 것이고 코인을 투자하면 코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대안을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평생 코주부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코주부는 앞으로 평생 하지 말고요. 평생 예적금 해서 돈 모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거품이 심하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워렌 버핏이 하는 게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가 뭐예요? 가치보다 가격이 같거나 작으면 이런 건 사는 거고 가치보다 가격이 크면은 이런 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동산 가치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에 대해서 저 집의 가치는 내가 봤을 때는 과거 우리나라 소득 증가한 걸로 봤을 때는 그때 한 7억이니까 그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하더라도 한 8억 정도 9억 정도면 되는데 이게 막 15억 16억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치에서 벗어나서 거품이 생긴 거는 꼭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 모든 거품은 빠진다. 튤립 버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뉴턴 당한 거 그 주식 사기 있잖아요. 뉴턴이 그때 무슨 이야기 했어요? 내가 과학 현상은 예측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었다. 또 뭐 저기 일본 버블, 미국 버블 이런 것들 다 이야기했잖아요. 코인도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 그게 결국은 떨어지잖아요. 왜? 심리가 막 들어가서 생겼던 거니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방송을 2012년, 2011년, 2013년 이때쯤 했다. 그러면은 집 사세요.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2019년은 이미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폭등했다고 그랬어요. 2018년 때도 폭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집 사라고 그래요?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과열이 쌓였던 곳 그런 것들 들어가지 마라. 닷컴 버블 터졌을 때 다른 데는 IT 주식 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워렌 버핏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투자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쪽에 자리 내가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 당신들끼리 하세요. 난 안 합니다. 물론 그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빠진 사람도 있겠죠. 이번에도 코인으로 대박내고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부동산으로 대박내고 빠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갔을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것에 인생 한 방 걸어가지고 운 좋게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돈이고 내 전재산이에요? 이런 거를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여기저기에 휘둘리지 말고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보고 들어가라.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이야기예요? 상승론자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폭락론자 말 듣지 마세요. 폭락론자 방송 보지 마세요. 근데 저희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 거 보고 여기 거 보고 와라. 어느 쪽 말이 맞나? 저희는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궁금하시면 거기 거 보고 오세요. 거기 거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의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저희가 저거 입고 방송하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질문 들어온 거에서 제가 하나라도 대답 못한 거 있나요?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인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거기서는 보지 말고 듣지 말라 그래요. 우미나 정책이라고 알죠? 우미나 정책이 뭐예요? 백성이 멍청할수록 조정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멍청할수록
집 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차익 남기기 좋은 거예요. 미래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데. 예? 원자재값 이야기하려면 온갖 까라 그래요. 그 물가 19% 오를 때 집값 190% 올랐어요. 분양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쳐줘도 지들은 들을 생각 안 하고 선동해야 되겠죠. 지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 말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인간을 어떻게 뽑아내서 사기쳐서 뽑았는지, 이게 답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이 쌓였다. 근데 그 시기에 그 거품 때 들어갔을 때 잘못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면은 완전히 물리는 거다. 지금 영끌족들이 20년, 21년에 들어간 사람들 물려가지고 지금 막 다시 오릅니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때 가격 거의 다 빠졌고 팔리지가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결국에 부동산이라는 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재료성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재료성 게임이 되는 순간 누군가가 돈을 버는 순간 누군가는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막 버는 시기도 있겠죠? 그때 내가 저기 들어가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다만 이번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겼고 그 변수 때문에 거품이 더 쌓이긴 했지만 그거는 진짜 더 위험한 시기였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죠. 부동산에 대해서 실거주는 언제든 하세요. 투자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실거주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거야말로 개소리다. 실거주야말로 저점에서 사야 되고 투자는 돈이 될 때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요 고점이더라도 들어갈 만한 거고, 반대로 실거주야말로 내가 실거주 한 번 집 사고 그 집 가격에서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연봉에서 몇 배를 더 줘가지고 얼마나 더 고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값에 거품이 붙으면요 남들보다 2배 주고 사요. 그러면은 남들은 10년 고생할 거 나는 30년 동안 먹을 거 못 먹고 내 자식들 교육시킬 거 못 시키고 여행 못 가고 그러면서 괴롭게 살아요. 그런데 실거주는 당장 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딨냐. 그러니까 실거주야말로 정상적인 가격에 사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위한 방송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위한 방송이 아니라 부동산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실거주하는 사람들 지금 사지 마세요. 투기하는 사람들 니들끼리 알아서 해. 니들 저기 부동산 카페 가가지고 니들끼리 막 돈 버니 뭐니 이야기를 하고, 실거주하는 분들은 지금 절대 사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비판만 하고 부정만 하느냐. 근데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사람들도 지겨울 테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실 때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지,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왜 살 때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면 안 되나. 결국에는 집 산다고 해서, 집값 오른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 돈 번 사람들이 누구냐. 당신이 벌었냐. 집값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졌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다시 기분이 나빠졌죠. 근데 돈은 누가 벌었어요? 집 사세요 해가지고, 내 강의 들으면 돈 법니다 해가지고 강의료 막 100만원 200만원씩 받고, 이 책 사면 돈 법니다 해가지고 책값 받고, 이 방송 들으면 돈 법니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방송 회원제 우리 12,000원 해요. 후원 개념 정도로 하는 거지. 막 그거를 강의료 받겠다고 막 10몇만원씩 하고 그래요? 수수료 받죠. 그거 팔면 또 수수료 받아요. 수익형 호텔 팔면 1,000만원씩 받고 빌라 한 채 팔면 2,000만원씩 받아요. 그러면서 어디 저기 분양 광고 들어오는 거, 분양 광고 하나씩만 해도 1, 2천 나와요. 저희한테도 얘기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돈 벌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맨날 저기 위기 조장하고 풍랑은 팔아먹어서 돈 번다? 조회수로? 이 조회수로 돈 버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조회수로 돈 버는 거 제가 한 달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말빨로 빌라 2채 못 팔아먹을까요? 한 달에 빌라 2채만 팔아먹어도 이거보단 더 벌어요. 누가 지금 누구한테 돈 그따위로 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들이 그따위로 버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이겠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꼭지 잡으면 죽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냐. 부동산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 다 두고 쌓였던 노하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사라가 아니라 왜 사야 되는지,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의견 대 의견으로 부딪혔으면 고소를 하지 말고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든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의견으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막 되도 않는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되도 않는 이야기 하는 인간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뭐 어디 좀 아파요 하는 분이나 뭐 지가 뭐 승생입네 하는 인간, 이런 인간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상대도 안 해.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로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얘기했으면 그거를 받아쳐가지고 내가 말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한 번에 크게 벌려고 하면은 항상 실패한다. 왜?
위험한 거에 계속 한 번에 큰 돈 벌고 싶어요? 100만원 투자했어요? 2배 됐어요? 200만원 됐어요? 200만원에다 내 돈 100만원 더해가지고 또 300만원 투자했어요? 2배 됐어요? 600만원 됐어요? 200억 됐어요? 내 돈 또 한 200만원 번 거 더해가지고 투자했어요? 이게 폭락했다. 한 방에 끝나요. 99승 1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보수적으로 버는 거예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도 내가 생산활동이 있다. 그럴 땐 조금 더 위험하게 가지만 저렇게 한탕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쪽.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나이 많아가지고 노후 대비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노후 대비 때 상가 사라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은 목을 따버려야 돼. 그런 것 때문에 폐지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평생을 모아가지고 몇 억 모아놨어요. 그걸로 상가 잘못 샀다가 폐지 죽고 그러시는 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경제가 안 좋고 거품이 많이 쌓였을 때는 안전자산으로 비중을 많이 옮기셔라.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고 했을 때는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 또 본인이 분석하신 거.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거품이 쌓여있다. 본인이 분석하는데 정말 유망한 것은 하셔도 된다. 그런데 본인이 분석도 안 해놓고서 주가 오른다 해서 우르르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는 거지. 저희가 계속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투자를 하지 말라? 아니에요. 경제 무너진다? 그건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동산 무너진다? 이건 거품이 많으니까 실거주는 그때 사지 말아라. 저희는 계속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예요. 이 정도면 좀 답변이 됐을까요?